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만날 수 없었던 인물이 있었죠. 덕분에 저도 하루 확 쉬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일주일에 2번. 하나는 국내, 하루는 국내, 하루는 한번 외신 이렇게 그거 가져볼까요? 좋다. 예. 오늘도 주제를 막 아침부터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되게 재미있는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났지만, 그리고 앞으로 아직 기사가 아직 안 나온 거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재밌는 거라면은 김건희 얘기가 원래 한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분, 우리가 김건희 씨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분 관련된 많은 것들이 아니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이상을 넘어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손바닥 왕자부터도 이상했고 다 이상했어요. 네.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나하나가 우리가 조롱까지 안 하고 싶지만 근데 하다 보면 그냥 팩트 체크만 하다 보면은 약간 조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였습니다. 그 당장 그 미얀마인가요? 어딘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 그 조명한 거 하며 맞아요. 그 오드리 헵번 흉내 낸 거 하며 아, 흉내 한번 내보고 싶다. 나 그거 한번 흉내 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재미있을 것 같아.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김건희 씨처럼, 김건희 씨 요즘에 살이 쫙 빠졌다는데 한번 살을 빼고 해볼까? 근데 하도 먹어서 빠지진 않더라고요. 예. 할 말을 이러셨어. 다음 말은 준비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제가 정신줄을 놨네요. 제가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네, 정신줄을 놨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요즘은 뭐 아나 모르겠어요. 구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저기 무속인들 찾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 선배 제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제보가 김건희 씨 제보 요즘에는 딱 끊겼어요. 안 들어와요 저한테. 이분이 요즘에 은밀하게 계속 전화를 돌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고 다니나 봐. 그래서 그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자기랑 좀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나 가까워져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가 좀 요새 전화 정치하고 있대. 그렇고 대단하시구나. 아니 왜 대단하냐면은 지금 녹취록 7시간 녹취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녹음 파일 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화를 돌릴 수 있는 그녀의 멘탈 대단한데요. 아니 안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만히만 있지. 아유, 그렇게 참. 가만히 있을 사람은 못 되죠. 무당집도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그 얘기가 좀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무당집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그것도 있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하는 것도, 경우도 있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요새 어떤 무속인은 아예 카톡으로만 한대요. 오, 진짜요? 예. 참, 저는 지난 총선 때, 제 돈을 준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지난 총선 훨씬 전이죠. 어느 분께서, 두 분께서 소개를 시켜줘서 저를 끌고 가서 제 평생 2번 봤어요. 제 평생. 근데 안 믿을 거예요. 다 잘 된다고 했거든요. 몰라, 잘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앞으로 제 평생 전 그런 거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주도 실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교회 다녔을 때는 새벽 예배를 잘 다니고 절에 다닐 때는 새벽 예불을 잘 다니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 약간 그런 똥꼬집 정신으로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것도 굳이 저를 꾸역꾸역 끌고 가서 했는데 내가 옳았구나. 안 믿어요. 근데 뭐 김건희 씨 여기저기 전화 돌릴 수도 있고 모르죠. 그게 이제 본인하고 이렇게 뭐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런가 보네. 2번밖에 안 봐서 그러네요. 네, 아무튼. 또 이거 또 내 옛날 얘기 해줘야 되나? 이런 게 재밌어요. 네, 뭐요? 제가 인사동에 가면 사주 카페라고 있어요. 카페. 예. 사주 카페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말 그대로 사주 카페로 시작한 네네네. 그 카페 이름이 사주 카페였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조지. 네. 커피도 팔고 그런 그쵸? 데잖아요. 그 집의 아들하고 나랑 친해졌어요.
카페를 보는 아들과 거의 나이대가 그러니까 비슷했던 카페 거예요? 사장님이 계시고 그분 이제 역술인이신데 아, 근데 아드님과 아들하고 어떻게 친해진 거야. 아, 선배는 그때도 여자가 아니었구나.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나이도 나랑 비슷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찌어찌 알다 보니까 개그맨 신동엽 씨하고 친구였더라고. 아, 그 아드님이 네. 네.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막 이렇게 됐는데 신동엽 씨한테 혹시 그 사람 아니니까 안 돼요 또. 네. 그래서 가끔씩 자기 뭐 사주도 봐줬대. 그래서 나도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대학원 다닐 때부터구나. 그때부터 대학원.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캐나다 이민 갈 때까지 네. 계속 교류를 해서 20년 네네. 동안.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니까 거의 다 맞추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못 맞춘대. 아, 과거를 맞췄다고요? 미래도 맞추지. 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좋은 얘기 하나 한 거 있나요? 미래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항상 나는 조심하고 항상 뭐든지 조심하고 나는 내가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왜 자꾸 무서워? 항상 조심해요. 아 진짜 나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잘못인데 내가 하면 사고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머. 누구나 지나다니는 뭐라 그러죠? 무단 횡단을 하잖아. 전부 다 무단 횡단을 하는데 아무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린대. 선배는 다 조심하셔야 항상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여튼 약간만 마음만 잘못 먹어도 걸리는데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속상하다.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래 볼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만 먹더라도 재수 없으면 이상하게 걸린다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나는 스님이구나 하라고 살래. 그래서 그때 내가 엄청 욕했거든. 아이씨 뭐라 그래 하고 욕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 말이 참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제가 후배 입장에서 뵀을 때 항상 되게 후배한테 되게 예의를 지키는 선을 지키는 그런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뭔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은 그러니까요. 되게 예의의 선을 정확히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도 딱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했을 때 더 장난을 치는 거지 방송이 끝나면 이런 장면도 오히려 저 안 치죠. 되게 어렵고 불편하세요. 어렵고 불편한 선배세요. 그렇구나. 근데 그 내면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사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카메라 돌 때 제가 좀 장난도 치고 그래야겠네요. 카메라 안 돌 때는 솔직히 이런 장난 저 오히려 더 못 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무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요즘에 하나씩 둘씩 이런 얘기들이 제보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요. 제보 많이 들어온다고 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도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뭐 여기저기서도 이제 김건희 씨에 관련된 굿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명예가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아니고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방송에 나가서 오대산의 구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신용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명예가 침출됐다고? 뭐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는 그건 처음 듣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네. 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멀쩡한 판례가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비판을 받는 경우에는 기사 내용에 약간의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네. 판례가 있어요. 너무나도 오래됐고 되게 또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툭하면 고소야. 민주정부 때는 고소를 안 해. 근데 꼭 이렇게 이상한 정보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나쁜 놈이 집권을 하면은
이런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명예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우리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명예는요 그 대통령실의 명예. 그 일신 전속권이라 그래요. 사람한테만 전속적인 거다 이게. 사람한만 명예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나 아니면 지금 어디 숨어서 무슨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한 게 대통령실을 의인화한 거죠. 대통령실을 그게 하지 말라고 판례가 예. 아니 명예는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명예가 있지 다른 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뭐냐면 신뢰나 신의 뭐 이렇게라고 하지 그다음에 영업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명예는 사람만 가지는 건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했어요 정말.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이 분이 뭐 다들 많이 아셨겠지만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기 국회에 나왔잖아요. 그 네.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계룡산과 관악산, 설악산 등 5대 명산에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고 실제 굿한 곳에서 4천만 원 정도 한 곳에서 4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 네,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명예훼손 고발을 한 거죠.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조금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이들은 항상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구순했어. 근데 같은 날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5대 산 중에 산이 다를 수도 있어. 5대 4는 아니야. 뭐 이렇게. 산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같은 시기에 했는데 뭐 동시에 안 할 수도 있어. 동시에 한 건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4천만 원 정도인데 4천만 원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틀린 거 가지고 네.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럴 수도 허위다. 있다.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죠. 네, 노무현한테 좀 여기는 당해봐서 이렇죠. 알죠. 여긴 지금 그렇죠. 왜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다. 요원이라고 했다. 그러다 이번에 웃기게 된 것도 인원이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윤석열 씨가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바로 4분 40초 동안 인원이란 말을 4번을 했어. 이 간격은 거의 60초 간격으로. 네. 제가 저 가지고 괜찮잖아요. 있잖아. 네. 영상도 가지고 있잖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웃었는데 나도 그거 만들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편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4번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난 답변이 더 웃겼어요. 뭐라고 해명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어떤 답변이요? 지시 대명사로 인용을 대변이야.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인원은 원래는 국어사전에 명사예요. 명사죠. 명사인데 본인이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우기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으로 인원을 끌어내라. 근데 국회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가 이게 과연 지시대명사라고 봐야 되나 조금 애매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린가. 그때 알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다음 날에 현장 갔잖아요. 그때도 보통은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윤석열은 여기에 인원이 그렇게 많았었단 말이야 또 그렇게 했어 그때도. 그렇죠. 인원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많이 써요. 목적어나 아이고. 주어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목적어나 주어로 쓴 것 자체가 그 단어는 명사예요. 그냥.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요? 참-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러니까 나 이 방송만 왜 이렇게 웃죠? 아이고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 좋아서. 네 보면서 참 답답한데 근데 하루에 뭐 5군데씩 뭐 동시가 아니란들 네. 하여튼간에 비슷한 시기에 적어도 5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일제히 구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 이것도 했어요.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또 방송에서도 돈 얘기를 했었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4천만 원이냐 뭐냐 이게 또 허위 사실이라고 이쪽은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드렸었거든요. 번에 할 때마다 5군데씩 하면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오. 근데 이거는 이제 최소 3천만 원 정도. 한 곳마다 3천만 원 정도 잡은 거죠. 3천만 원 잡았을 때, 근데 제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니까 3천에서 4천 정도로 지금 공개된 거는 그 정도입니다. 3천에서 4천. 한 곳에. 한 곳에. 그런데 이걸 5곳에서 한 번에 하게 되면은 뭐 1억 5천 정도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허위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틀릴 수 있고 동시에 안 할 수가 있고 산이 다를 수가 있다. 소소하게 꼬투리 잡아서 고발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몰라. 아니 저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영준가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다라고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했다고 이거를 고소 고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은 웬만하면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특히 공인에 대한 것은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공직자는 웬만하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정말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 심기 경호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우리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왜 우리 대통령실의 역술인 행정관 얘기 있었잖아. 진짜 실제 역술인 행정관이 있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소수 종교를 관리했었다. 뭐 이런 얘기만은 종교 그런 걸 하고 있었다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월에 태기를 받아서 이것도 제보 받았던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0월입니다. 계엄은 12월 3일이죠. 근데 네. 2달 전에 10월에 태기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구술했다는 제보를 또 받았던 거예요. 10월 달에 구술했다. 야, 얘 준비 철저해야겠네. 아니 네. 보니까 10월부터는 거의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무렵이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이제 점점 열기를 더해갈 때거든요. 네. 극단적인 상태로 갈 때라 그때쯤부터 그때 5대 명산 구판. 네. 근데 이거를 저기 그 아까 신용환 교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제보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씩 들어와요. 아니, 야, 재밌는 내가 거 좀 요즘 해주시지. 이번에 어디서 굿을 하는 걸 내가 굿하는데 내가 어디 따라갔는데 그게 김건희 굿이란다 야.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신용환 교수를 이렇게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함으로써 이거를 취재했던, 그러니까 선배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취재를 했던 이제 김한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나가서 오마이TV에 나가서 이제 썰을 풀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건 텍스트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또 못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냥 그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또는 약간 조금 윤색이 되어 있든 이런 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이유가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가 보도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 것이 이걸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당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무당도 보니까 1, 2, 3 정도까지 한 3명 정도 서열별로 있고 뭐 북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징 치는 맞아요. 사람, 또 뭐 저 음식하는 사람, 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이래저래 심부름하는 사람 해가지고 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무당 한 사람만 섭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있대요. 팀. 그러니까 팀이 있다고. 자, 우선 첫 번째 태기를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구술을 해야 되는가, 태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급 행정관 역술인 채용된 사람이 아마 이것도 제보에 의한 거예요. 태기를 담당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단지 이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는 알고 있다, 다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날을 태기할 가능성, 그런 일을 담당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태길도요, 한 달에 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많아야 3번, 아니면 한 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태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속인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무속인은 한 명만 섭외하면 안 되고 무속인들을 섭외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있어야 되죠. 이 행정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뭐 코디네이터구나. 코디네이터. 대행사 같은, 대행사 같은. 그럼 이 무속인을 섭외를 했으면은 또 새끼 무속인, 새끼 무당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누군가는 장봐서 상을 얻고 거기에다 단심부름을 하고 이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부름하는 사람들 많고 북치는 사람도 있고 뭐 꽹가리 막 그리고 이제 뭘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발드는 사람들도 이런 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이 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다 돼야 된다. 근데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이 4급 행정관이다. 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저도 몰랐거든요. 저 굿을 못 봐서 굿이라고 하면은 산에 아무데나 좀 음산한데 아무데나가 이렇게 아니야. 사람들 가서 그냥 딱 봐서 왜 저 몰랐거든요. 아, 여기 터가 굿해도 좋은 터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주변에 이제 주택가가 아니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 신당이 정해져 있어요. 네. 굿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기도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무당들도 본인 굿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계룡산 국립공원 근처에서 구슬했다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 근처도 아무데나 구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구슬하는 것도 무당들조차도 어느 곳에는 뭐 한 그쪽 계룡산에 500곳 정도가 굿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무당도 있고 1000곳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무당들도 있고 무당들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굿터 있잖아요. 네. 이 이제 그 굿을 할 수 있는 터가 그게 무당의 자리가 또 아니에요. 이거를 이 토지 주인 건물주가 그치. 따로 있어요. 그치, 그 보통 이제 그 기도터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그 굿당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주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거 건물주나 이게 다 있더라고요, 또. 네. 그러면 그 건물주, 그러니까 그 굿터의 소유주한테 렌탈비도 줘야 되는 렌트까지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무 데나 좋은 데 가고 사람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나 여기 시끄럽다 신고 들어오지 않겠다 구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커다란 바위, 너럭바위 이런 데서 굿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대통령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김건희 라인이야. 근데 무슨 일 하는지는 몰라. 근데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건희 라인인 4급 무속인 행정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중간 취재거든요. 이제 그 복수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간 취재 과정을 이게 뻔히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을 한두 명을 틀어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이제 거기 굿판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5군데에서 했으면 알만한 사람이 이제 다 안다고 봐야죠. 맞아요. 소문 날 건 다 났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산에 가서 내가 뭐 굿을 했는데 아유 거기가 김건희 굿이었대. 그런 경우가 꽤 한 2명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직접. 근데 그 직접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안 하려 그러더라고. 또 뭐냐면 저기 내가 그 음성 변조 다 깨.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요새 음성 변조 다 푸는 AI 다 있더라. 맞죠? 모자이크 처리 무서워. 그거 다 푸는 거 다 있더라. 무서워.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여러 군데서 네. 들어와요. 저희가 지금 신나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돈은?
그러니까 돈이 문제인데 아까 5군데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 적어도 1억 5천이야. 최소 1억 5천이다. 이미 근데 했다라는 것이 1억 5천이고 이 했다라는 거에서는 왜 아까 그 10월 달에 했던 것은 또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딴 거예요. 그거는 이게 또? 별개고 얘는 뭐 동시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했다라고 했는지 아무튼 매달 그런 한다는 거니까. 얘기고 초마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요. 예, 맞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저도. 이게 매달이라는 소리는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명산 5곳에서 하는 굿을 매달 한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보가 저도 이제 조금씩 저한테 특별히 제보 들어온 건 아니고 다른 분들 제보 들어온 걸 이제 주워 담아서 이제 들은 걸 종합해 보면 24년도 말 정도부터 24년도 중반인가 저는 들은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매달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 총선 조금 전부터 하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꽤 오래. 총선 전부터요? 그러니까 23년 11월 이 무렵부터 했다. 나 너무 놀랬군요, 지금. 저는 24년 중반부터.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계엄 같은 비슷한 걸 그때부터 꽤 하고 지금 있었나? 계산 보면은 윤석열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처음 꺼냈던 시기가 2023년 10월경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1년 이상 계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좀 그 추상적인 두루뭉술한 것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아마도 총선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더라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만 냈었어도 또 생각을 달리했을 수도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사람들이 수달 대통령실에서 수개월 전부터 서울시 CCTV를 볼 수 있게 요청하고 뭐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뭐 지도나 그 내부 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구조 이런 것도 요청을 그러니까 해서 보고요. 국군의 날 행사할 때마다 그 온 장병들 끌고 나와서 하는 거 하며 그다음에 그거 할 때마다 헬기를 서울 시내 띄우는 거 하며 그다음에 툭 하면 무슨 훈련한답시고 장갑차 끌고 다니는 거 하며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계엄령 준비 아니야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벌써 2023년 10월부터인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너무 화나는 게 이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지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네 마음대로 굿도 벌리고 만약에 진짜 했다면 이게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은 안 썼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죠. 지금 제 그러니까 그렇게 1억 몇 천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수시로 한다면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무속인들이 구슬하는 무속인들이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카드 결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 현찰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현금. 현금, 봉투 딱. 네.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사실 걱정되고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현찰 왔다 갔다 하는 예산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특활비. 그 특활비 다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났나? 그러니까 특활비가 삭감되니까 그래서 야, 안 된다. 더 특활비 남아있을 때 계엄하자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타이밍상으로 너무 딱 맞아요. 진짜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취재를 잘 해서 뭐 선배 취재 좀 해주세요. 네, 제보하실 분 계시면요. 전국의 무속인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무속이다 아니다가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무속인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달리 말하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비선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국정농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때도 그러니까 김건희 무속 중독 논란. 그런데 이 논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선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 이거 2년 전 기사예요. 2년 전 기사예요, 이게? 김건희 씨 얼굴이 그 I Believe 그 사과 그 얼굴이에요. 그러네요. 2022년 1월 22일이니까 네네. 대선 직전에 있었던 기사였구나. 그때 저 기사에 같이 나왔었던 것이 이제 그때는 건진법사가 캠프에서 있었고, 캠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속이 그 법사의 그 따님인가요? 거기에 캠프에 정확하게 또 그것도 캠프에서 어떤 일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 대통령이
그 후보 토론에 나갔을 때 5번 손바닥에 왕자. 그때 아크로비스타의 어르신이 매번 써줬다. 5번을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캠프 내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거는 건진법사의 작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도 같이 나오고 그런 제보들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제보로만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선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그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구술한다든지 그런 걸 주고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들이 뭔가 인사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무속인이 인사할 때 사주를 또 봤다고 하잖아요. 사주를 봐가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맞는 사주에 있는 것인지 사주를 봤다라는 또 제보가 또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답답하네. 그러면은 김건희 라인이 무속으로 똘똘 뭉친 김건희 라인이 국민의 예산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인사에도 개입을 다 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서글퍼요. 네. 글쎄 뭐 사람들마다 무속이라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글쎄 뭐 때로는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국정을 이런 사람들이 좌우하면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믿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윤석열이 나타났을 때 윤석열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그 토론 태도를 봤을 때는 정말 머저리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저리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데 머저리를 세상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캠프 때도 그 선배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 차려준 굿당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캠프 다 제2의 캠프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때 보도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중복적으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서 그게 지금 현재 제보만 놓고 봤을 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보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들은 그렇게 굿당을 설치를 하고 진짜 실제로 구슬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인들을 얘기를 좀 절실하게 또 믿는 건 아닌가. 근데 그들의 믿음은 상관없어요. 근데 왜 국민 세금을 쓰고 왜 국가를 위해 국저 운영하는 인사에 그들이 무속인이 개입을 하고 하느냐. 참 그 얘기가 서글프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보받았다고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역할, 그때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교수를 또 명예훼손, 그것도 대통령실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하고 아직까지 윤석열은 아직 구치소에 있지만 그 윤석열의 라인들은 김건희의 라인들은 아직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김건희 현실입니다. 라인이 여전히 지금 살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참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여인천하라고는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이경 대변인도 그 여인천하 한번 해보시기 근데 바랍니다. 김건희 얘기 나오다가 저한테 여인천하 하니까 기분이 싹 안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비교되는 것 같고 좀 약간 아. 뭔가 이렇게 동시 연상이 되는 것 같았고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 아유, 뭐. 저 여성의 과거 들어온 얘기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형은 저는 반대 안 해요. 돈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거 예뻐졌잖아요. 김건희 뭐 그런 성형 얘기해서 제가 과거에 그 대선 때 논란도 됐지만 저는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돈 있겠다. 본인이 못생겼어. 성형을 해서 예뻐졌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본인 선택이죠. 마음이에요. 그 성형을 해서 좀 훨씬 더 당당해졌다 하면은 뭐 그건 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여성의 과거 줄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여성의 그런 싼티나는 그 영상에 최재형 목사의 그 영상에 나왔던 그런 거 막 사람 면전에 대고 가래침 맺는 거 그리고 앉아 있는 뽐새 속옷도 입지 않은 반팔 입은 상태에서 막 의자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고 그거 야 딱 술집 잡부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그 한 나라에 영분이란 사람이 누가 손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 연상이 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안 할게요. 그 얘기 저는 안 할게요. FM이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사적으로도 FM인 사람이라 남들이 뭐라 해도. 네. 참 우리가 이런 얘기 영부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 하기 참 이제 보니까 좀 서글퍼요.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난 빨리 구속돼서
그냥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김건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이경 네가 국회의원 되는 걸 선택을 할래? 김건희가 쇠고랑 차는 모습을 선택할래? 만약에 정말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전 지금 심정으로는 그래 난 김건희 쇠고랑 이럴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딱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 김건희 말고 우리를 또 열받게 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저희도 했잖아요. 공무원 시험 예, 전한길 씨. 한국사 했다는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양반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부정선거 얘기 계속하고 있죠. 툭하면 부정선거 이번에 광주까지 가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에서 돌 한번 맞아 봐야지 정신을 차리죠. 근데 광주가 어떤 곳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을 하려고 했는지 아찔해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뭐가 부정선거냐라고 물으면 대답 못 한대요. 일요신문에서 전한길 씨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서면 인터뷰만 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냥. 잘나가.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인터뷰였나 다시 봐야겠어요. 아무튼 직접 만나서 인터뷰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면 인터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서면 인터뷰를 했든 전화 인터뷰를 했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부정선거 얘기를 했으면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없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 맨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선거 한번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은 절대 부정선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정선거였어. 부정선거 근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진짜로 말씀드리기 뒤 나오지 않았어. 제가 노란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찾아볼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그러네. 부정선거 근거는 그러네. 부정선거 2탄 영상을 준비 중인데 내가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닌 뭔 소리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정치적 편향된 재판관들이 법치를 망치고 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지금 내가 그거는 나는 지금은 말하기가 좀 그래. 근데 이제 선관위가 편향적이지 않냐.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은 두 개예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어. 그런데 헌재에서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헌재가 되게 지금 편향적이야.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근거는 제로. 헌재가 편향적이다. 윤석열한테 너무나도 친절한 헌재죠. 솔직히 만약에 우리 쪽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저렇게 친절하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너무 많이 봐준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이 봐줘 지금 헌재가. 특히 정영식, 김용두, 김복형 이 세 명의 재판관들은 드러내놓고 윤석열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들이 더 그 편향을 진짜 잿불도 모르게 귓방망이를 날려볼라 진짜. 근데 그러면 부정선거를 통해 선관위가 얻을 실익이 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못했어요. 그 선관위가 얻을 실익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고 그냥 재판 법관들 있잖아요. 재판관들끼리 그들끼리 카르텔이 묶여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도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카르텔을 하잖아. 네, 근데 카르텔. 그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걔들은 나빠. 그러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끼리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진짜 그러네. 그런데 실제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한 대법관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까지는 지금까지 맡은 적이 없어요. 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핏대 올리고 그런 거 되게 잘하나 봐요. 근데 다만 그들이 선관위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냐?
추측 가능하면은 전환길 네가 바보 개멍충이고 추측이 가능하지 않냐. 그것도 다 추측이 가능하죠. 네. 뭐 추측 안 되는 거 어디 있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되게 웃긴 내용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도 근데 계속 그런 불리한 얘기를 얘기는 다 합니다. 몰랐다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떤 게 몰랐다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맞아요. 헌법재판관이 네. 김진태 강원지사의 친척이고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서 제부이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그거 몰랐다. 그 몰랐다면 언론에서 그거 뭘 얘기하고 몰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사 쓰고 물러나게 해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필요한 얘기만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 정영식 재판관은 이미 뭐 많이 나왔죠. 널리 알려져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친척.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이번에 임명한 사람인 거잖아요. 박선영. 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정리위원장. 네. 네, 거기에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제부, 그러니까 그 처형이죠, 이 사람이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제부가 되는 거죠, 맞죠? 제부? 맞습니다. 제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박선영 위원장, 그 옛날 의원이 있죠. 박선영 의원의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이 네, 그 사람이 정영식이고요. 맞아요. 박선영은 남편이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박선영 남편? 민희령 전 대법관이에요. 오. 그리고 이 박선영의 사촌 동생이 김진태인 거고요. 민희령으로 또 지나가면 또 정영식 재판관하고 또 어쩌어쩌 이래저래 좀 그 친인척 관계에서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꽤 그 일종의 말 그대로 카르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고 필요한 것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다 몰랐다. 아니 그리고 거예요. 저기 스카이델린가 거기가 5.18 북한군 설 이거를 맞아요. 보도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그러니까 그 5.18 북한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에 북한이 침투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거 계속 스카이데일리에서 막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서부터 꾸준히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그 미안한 사람이- 소리 안 하고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스카이데일리 광고가 네, 없는 것을 없다고. 낳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펼치면서 핏대 세우고 막 침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못한 것이 민주당이 압력을 넣어서 못했다라는 어떻게 이것도 그거- 허위 사실이거든요. 아예 허위 사실인데. 전환길 같은 놈은 나한테 붙여주면 돼. 나랑 똑같이 핏대에 올릴 수 있어. 전환길만큼 핏대 올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누가 같아요. 더 핏대를 잘 올리나 좀 해볼 것 같아. 나도 공무원 시험 강사 하려면 잘할 수 있거든. 그럼요. 인정.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니까 저기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며. 맞아,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공무원 시험 이렇게 하다가 어쩌어쩌 강사가 된 거라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리고 저 정도의 인물이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인물이라는 게 뭐 어떤 인물? 외모 말하는 거예요? 그치. 아니 외모를 또 전환기가 외모를 비교를 하세요. 선배가 훨씬 더 고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출중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5.18 그런 기사를 계속 악의적으로 썼던 곳이다, 보도했던 곳이다. 그럼 몰랐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게 전국적으로 모이는 집회 이런 데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은행 장들한테 신문에 광고하지 말라고 라는 얘기를 들어서 나는 신문을 펼쳤을 뿐이야. 지가 확인도 안 하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죠. 아유, 그러면서 그때 방송한 걸 보니까 거의 고함 꽥꽥 이러고 난리가 있더라니까요. 났었죠. 난리가. 저 사람 저러다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르고 한 얘기다. 몰랐다. 그러면은 그런 짓을 했으면 이제 맞아야죠, 이제. 몸으로 때워야지. 인터뷰는 다 몰랐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데 왜 전환기 국민의힘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막 되게 다수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왜 전환길이 그렇게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느냐. 그냥 국민의힘 측에서 보수에서는 왜 이걸 그냥 두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집회에 전환길 정도 수준급의 엘리트가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었다예요. 가장 최고의 엘리트가 그들은 개신교에서 쫓겨난 전광훈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튜버들.
그러니까 극보수 유튜버들만 다 있다가 그들에서 그 집회에서 마이크 잡은 가장 신혜식 최고의 같은 사람이나 네, 김상진 같은 그런 이상한 또라이 네. 그 김사랑 같은 이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럴싸한 인물이 전한길이었다. 네, 네. 가장 엘리트라는 거 전환길 조체가. 근데 그들이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가장 엘리트니까 그냥 뒀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트니까 그 말을 따랐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수준이 이거예요 지금. 근데 5.18 그거 몰랐어.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압력 요소 광고 안 한 줄 알았지. 그래서 나 신문을 들은 거지.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정영실? 뭐 제보야?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몰랐다 그러면 돼? 그랬으면 정말 이건 범죄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범죄야 범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 쳤다며. 큰 소리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정선거 어쩌고 뭐 의혹도 괜찮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 개표장, 투개표장 한 번만 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얘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죠. 예. 네. 그리고 개표기업 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 전선 연결되어 있는 건 전선밖에 연결 안 돼 있고 전화선 연결 안 돼 있거든. 원래 전화선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다 집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혹시 논란거리가 될까 봐 다 끊어버려서 모뎀도 있던 모뎀 다 없애버렸고 새로 발주하려다 다 폐기 처분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중국 해커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국 해커가 들어오려면요 인터넷이 성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간이에는 인터넷이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니 모든 우리나라 네. 종합행정기관이 다 마찬가지인 안 돼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안 돼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조차도 내부망이 있잖아요. 내부망조차도 이거는 그 USB 코드를 꼽아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망하고요. 그다음 일반 사무망하고요. 완전히 분리돼 있으니까 망 자체가 분리돼 있어요. 유튜버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해킹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중국이나 북한이 해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근데 그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이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21대 총선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126차례나 있었어요. 이 소송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는 소송이. 근데 전부 원고 패소. 전부 다.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던 거는 87년 그 구로구청 그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매번 개표장 가서 보는데 제발 개표장 가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 뭐 그 갔다 와서 보면 말할 필요가 없어. 갔다 오지도 않은 것들이 제가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런 말 하지 말고 갔다 와봐. 개표장 한번 갔다 와봐. 그럼 너 이런 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래인 줄 알아요? 한두 군데 가지고 어떻게 하느니. 선배는 한두 군데밖에 안 가봤지 않았느냐. 진짜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니는 그 한두 군데라도 가봤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인 거야. 내가 직접 가봤더니 그거 가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한다라고 하니까 뭐 장님이 뭐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딱 그렇게 합니다. 니는 그래서 그 코끼리 뒷다리라도 만져봤냐? 코끼리 뒷다리도 안 만져본 놈이 뭔 개소리냐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뒷다리도 못 만져본 놈들이 지금 이 전한길 같은 놈이란 난리가 말이야. 났어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 2년 반 통틀어서 전체적으로는 선관위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는 165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90% 이상이 윤석열 정권의 2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한다 그랬는데 압수수색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총 165번 중에 65번 중에 90% 이상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 한 거죠. 근데 없어요.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모레 얘기는 했잖아요. 그럼 증거 내놓으라지. 그런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증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어딨지? 근데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대 그냥 수사를 하면 되지. 수사를 하지. 그런다고 군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수사했잖아요. 소송이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165번. 그런데 전부 다 패소. 부정선거를 위한 소송. 그래서 소송이 16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계엄군을 보내고 우리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그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사령관의 밑에 있는 뭐라고 해요? 대령을 뭐라고 해요? 그냥 부하라고 하면 되나요? 네. 부하가 2시 13분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2시 13분에. 그러니까 다시 재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그러니까 다시 재투입을 지시를 하니까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2시 13분에 그 부하가 그러니까 대령이 미친 XX. 미친 새끼라고 썼다고. 미친 XX. 나중에 다 수사받을 텐데 라는 메모를 일부러 남겨놨대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중에서 선관위 부정선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감사원. 근데요. 그리고요, 사실 그 국정원에도 조사에도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대해서 점검을 요청한 것이 선관위가 먼저 국정원에 요청을 해서 진행이 이미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소극적 하는데 선관위는요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국정원이 그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국정원이 지들이 뭔데 선관위를 조사를 합니까? 근데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애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하도 이렇게 압수수색도 막 165번이나 받고 막 이렇게 소송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먼저 국정원에 그러면 이거를 보안 점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국정원이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선관위가 IP하고 패스워드를 전부 다 열어줍니다. 전부 다 잠겨 있는 걸 다 열어줘요. 선도 막 다 꼽아주고 다 해줘.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는 해커가 뚫었다는 이미 전제하에 국정원에서 이거를 다 봤더니 조금의 문제가 있었더라. 국정원도 못 들었어. 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려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자,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고 또 우리가 상용망이라 그래요. 상용망. 상용. 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상용망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쪽은 상용. 그다음에 노란 거는 행정망이라 그래요. 행정망. 행정망이라 그래요. 상용망, 행정망.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행정망을 들어가다 보면 정부 각 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선관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상용망하고 행정망도 연결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전화 국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거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둬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그 망마다 연결되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을 폐쇄를 해놓으면은 못 들어와요. 상용망에서 행정망으로 못 들어오고, 네. 행정망에서 선관위망으로 못 들어오고, 선관위망에서 선거망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해커가 들어온다면 상용망에서 행정망을 타고 들어와서 선관위 들어와가지고 선거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문만 3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문을 다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열어주느냐면 좋아 그러면 선거 사무관까지 열어줄게 해서 열어준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이 선거망 행정망에서 선거망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좋아 그럼 선거망으로 일단 들어왔다 치고 나머지 자료를 건드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문을 거쳐야 되는데 문을 다 열어줄게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봐. 이것도 안 들어가? 그러면 직접 열어줄게. 여기로 들어와서 해봐. 그런데 이 모든 게 선관위 자체는 그거라는 거예요. 서버 자체가 폐쇄망이다. 그래서 USB를 직접 꼽아야지만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냥 들어가는 거 그냥 네. 연결 안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옹호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그 윤석열을 포함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를 서버를 해킹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못해요. 아니, 연결이 돼 있어야지. 맞아요. 서버 자체가 그거 없다. 네. 원래 우리나라가 저기 옛날부터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보안에 취약할 때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연결을 안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다 끊어놨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얘기는 야 연결 안 되는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안 되어 있는 거 알아. 그거 폐쇄망인 거 알아. 근데 왜 또 얘기하냐? 제가 뭐래요 또? 윤석열이 헌재 답변서 있잖아요. 네. 헌재 제출한 답변서에 선관위 윤석열 측이에요. 선관위의 비번이 1, 2, 3, 4, 5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중국의 119와 같다. 그러니까 119 번호와 같다.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의 국가 표준 전화번호 전화번호다. 이제 하나인데 이게 국민 고충 처리 번호가 119 같은 우리나라 119 같은 번호가 중국에서 1, 2, 3, 4래요. 1, 2, 3, 4, 5래요. 네. 그리고 또 어쩌라고? 그걸 주장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하고 어떻게든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연결을 하려고 그냥 헌재 답변서조차도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많이들 모르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그냥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부하인 김모 대령이 썼던 그 메모 중에 미친 XX 다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하기사 얼마 전에 그 지기현 판사라고 지금 앞으로 윤석열 형사소송을 담당할 판사인데 그 지기현 판사가 이름이 중국식이라고 중국 화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니 딱 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대한민국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라고 하더니 윤석열이나 이직들이나 수준이 딱 거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일요신문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걸 좀 간추려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라고 해서 이거를 또 표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참. 한번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참.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결론이 내려져 있고 바꿀 생각도 없고 몰랐다 하면 끝이야. 몰랐으면은 결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형식? 몰랐네? 그럼 언론이 기사 써. 그러고 있죠, 전한결 씨. 그러니까 언론이 기사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네 결론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감옥에 네. 보내드리거나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에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선배 또 한 발 다 나와. 치료가 뭐죠? 무서워라.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치료를 시켜야 돼요. 본인들이 뭐 치료를 받든 말든 그냥 눈에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심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답답하긴 그러게요. 하지만 한편 보면은 또 꼭 우리가 해야 될 얘기만 한 것 그러니까요. 같기는 우리가 해요. 딱 한 40분 딱 잘라서 하고 싶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또 길어져서 1시간 네. 가까이 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금요일에 자,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외신 들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